안녕하세요. 유한요소법 담당교수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한지훈입니다. 오늘은 6장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주 5월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정규 수업 시간인데 제가 어린이날 관계로 수업이 이제 원래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면 이제 수업은 없었겠죠. 근데 현재 비대면 수업이 진행 중이니까 녹화하는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출석 체크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대신에 홈워크를 내드릴 텐데 홈워크 제출로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6장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1차원에서의 스프링 요소, 그 다음에 트러스 요소, 빔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이제는 이제 2차원으로 넘어가면서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이제 CST라는 요소와 흔히 이제 삼각형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Q4라는 사각 요소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2차원 요소 중에서 이제 등매개 변수 요소라고 해서 Q4 요소를 다시 한번 등매개 변수로 요소 수식화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유한요소 강의가 이 정도 내용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남는다고 하면 3차원까지 3차원 요소는 사실 2차원 요소에서의 확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차원만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면은 3차원에서의 수식화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차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자유도가 늘어나고 그 자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요소 수식화를 해야 되니까 좀 더 수식화한 과정이 길어지거나 결과가 좀 더 매트릭스 형태가 좀 더 큰 형태로 나타나진 거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이 수식화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관련 수업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 스트레인 요소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렇다면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 플레인 스트레인이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플레인 스트레스나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를 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인 Constant Strain Triangular Element라는 CST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삼각형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삼각형 요소를 수식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수식화한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하고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거 즉 콘스탄트 스트레인 엘리멘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소 강성과 그 다음에 응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플레인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Q4라는 rectangular element를 즉 사절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각형 요소를 요소에 대해서 요소 수식화를 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CST와 Q4의 가장 큰 차이는 CST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변형률이 일정하다, 즉 상수값으로 나타나진다는 거고 Q4에서는 그렇진 않고 변형률이 어떠한 함수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네 가지 절정을 이용하면서 CST는 세 가지 점점이죠. 3절점이고 Q4는 4절점인데 이 CST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한 변이 함수를 가지게 되고 Q4 같은 경우에는 바이리니어 폼에 대한 변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걸 한번 미분한 변형률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는 거죠. 즉, 컨스턴트 스트레인 트라이앵귤러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선형이다 보니까 선형을 한번 미분하는 과정에서 상수로 나타나지게 되고, 바이리니어도 역시나 리니어이긴 하지만 xy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형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x 또는 y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x함수 또는 y함수로 표현이 되는 변형률을 갖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또 내용은 뒤에서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플레인 스트레스 문제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얇은 구조물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런 얇은 구조물에서 어떤 응력을 받고 있을 때 그 재료의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이 세 가지의 응력 상태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시그마 g, 타우 xg, 타우 yg에 대한 함수는 응력은 다 0으로 존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는 응력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이 세 가지의 응력 상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일라스티시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플레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즉 아이소트로픽이란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플레인 스트레스에 대한 컨스티튜티브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1-누의 제곱분의 2, 그리고 아래와 같은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된다는 거.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형태가 뒤에 나오는 플레인 스트레인하고의 관계, 플레인 스트레인에서의 이 D 매트릭스와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한 컨스티튜티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제 수업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알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인에 대한 변수가 어떤 게 남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스트레스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이 세 가지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과연 스트레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소트로픽에서의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은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이소트로픽 제로에서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관계식에서 시그마 x 마이너스 U의 시그마 y 더하기 시그마 g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시그마 g가 현재 0이라고 했으니 이거 다시 그냥 편하게 제가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쓰도록 하죠. 식을 줄여서. 그래서 이제 x방향 스트레인은 존재한다. y방향의 스트레인은 시그마 y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g인데 시그마 g가 역시 0이니까 시그마 x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입실론 g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번엔 시그마 g가 0이니까 없고 마이너스 루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이 과정에서 입실론 g가 존재한다는 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시그마 g가 0이라고 해서 입실론 g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여러분들이 아이소트로픽 제로에서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관계식으로부터 유도해 보면은 역시나
G방향의 변이는 X방향 또는 Y방향의 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포화송 레이시오의 효과에 의해서 G방향으로 변이가 생긴다. 또는 변형률이 생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마 X, Y 위에 있는 우리가 컨스티튜티브 매트릭스 또는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주어지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감마 xg, 감마 yg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응력 상태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된다. 여기서 시그마 G 또 X방향에 대한 X방향이 존재하고 있는 응력 상태에서는 다 모두 0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특히나 이 시그마 G가 0이라고 해서 입실론 G까지 0이라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아이소트로픽 제로라고 가정했을 때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의 관계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쭉 유도하다 보면은 입실론 G라는 변형률은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긴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하중들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G방향의 변형률이 0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좀 더 단수단의 요소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인, 즉 긴 바디에 대해서 외부에 일정한 하중을 받고 있을 때 이와 같이 일부분을 우리가 떼어서 요소를 모델링 하더라도 G방향의, 즉 이쪽 방향을 이제 G라고 하겠습니다. G방향의 변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변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변형률이 0이라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즉 G방향의 변이가 다른 길이 방향의 변이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G방향과 연관되어 있는 변형률이 모두 다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플레인 스트레스에서는 응력에 대해서 G방향에 대해서 모두 0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플레인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G방향의 변형률이 모두 0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입시는 G, 감마 XG, 감마 YG 이 세 가지의 변형률 상태가 세 개가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동일하게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와 다르게 1-뉴의 제곱이 아니고 이제는 1 플러스 뉴, 1-2뉴 2뉴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니까 앞에서의 플레인 스트레스와 좀 다르다는 거. 특히나 여기서 이제 다른 콘스탄트들도 다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동일하게 여기서도 현재 변형률 상태는 뭐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응력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 상태는 제가 간단하게만 요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시그마 x, 시그마 y, 그다음에 타우 x, y가 존재한다는 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입실론 g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했었는데 아이소트로픽 제로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소트로픽에서의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 이 내부가 0이라는 조건을 수행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그마 G라는 것은 UXY 더하기 시그마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그마 G에 대한 응력 성분 총 4개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얇은 플레이트인 또는 얇은 구조물인 플레인 스트레스 응력 상태를 나타내는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요소의 수식화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요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왼쪽 같은 이러한 얇은 평판에 대해서 좌우로 인장을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이산화한다, 요소로 구성한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각형으로도 구성할 수 있을 거고요. 사각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죠. 사각형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삼각형으로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른쪽 같이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먼저 선택을 해서 이 삼각형 요소에 대해서 먼저 수식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식화하면 좋은 이유는, 우선 이 요소를 구성할 때 요소를 구성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삼각형으로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요소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걸 사각형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사각형의 요소가 반드시 어딘가에는 들어가야지만이 원을 여러분들이 근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무리 사각형으로 구성하려고 하더라도 끝으로 갈수록 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걸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여기는 사각형으로 구성하더라도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삼각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삼각형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처음부터 삼각형으로 이렇게 짠다고 하면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요소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 만들 경우에 이러한 곡선을 만약 이 곡선을 내가 근사화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깝게 근사할 수 있는, 즉 곡선을 최대한 잘 묘사할 수 있는 요소가 이런 삼각형 요소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요소를 구성할 때 어딘가 모르게 내가 요소를 잘게 나누고 싶다 라고 하면은 사각형 요소만으로 잘게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 요소를 쓰면은 좀 더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요소를 짜고 싶다, 나는 편하게 짜고 싶어 라고 하면은 삼각형 요소를 여러분들이 구성할 경우에 에러 없이 요소망이 잘 구성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삼각형 요소를 활용했을 때 쉽게 요소망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요소를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대신에 정확도는 사각형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영역들은 사실상 이 사각형 요소로 좀 짜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장점을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삼각형 요소의 장점은 요소망을 구성하기 쉽다. 그리고 곡선을 가장 근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잘 근사할 수 있는 요소가 삼각형 요소다. 이 두 가지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 요소를 만들 건데, 삼각형 요소를 여러분들이 또 요소 수식화할 때, 예전에 기존에는 이제 빔이나 트러스 또는 스프링 요소에 대해서 요소 하나에 대해서 절점을 구성할 때는 절점이 두 개였고 절점 번호를 1, 2로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붙일 거예요. 삼각형 요소를 하나 여러분이 두고 여기에는 이제 I, J, M이라는 번호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I, J, M으로 붙일 거고, 그때 요소의 커넥티비티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돼요. 즉 여기가 I라고 기준을 잡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를 J, M으로 해야 되지, 여러분이 요소를 방을 구성할 때 여기를 I, J,
M의 순서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여러분이 1번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절점이 3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요소 커넥티비티를 만들겠죠. 그때 여기를 1번 요소, 여기를 2번 요소, 3번 요소라고 해야 되지. 다음과 같이 여기를 2번, 3번으로 지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요소망을 구성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소 커넥티비티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관식의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1, 2, 3 대신에 I, J, M이라고 하고 이 I 요소에서의 좌표값 xi, yi가 주어질 거고요. 거기서의 변이가 이제 x방향의 변이 ui, y방향의 변이인 vi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점 하나당 변이 2가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2차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J에서도 동일하게 M이라는 인덱스에서도 동일한 절점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트릭스로 또는 벡터로 쓰게 되면은 I, J, M 순서로 여러분이 쓰시고 UI, VI, UJ, VJ, UM, V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요소 하나당 절점이 3개, 하나, 둘, 3개가 존재하게 되고 절점 하나당 자유도는 X방향의 변이, Y방향의 변이 그래서 2개씩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3가지 절점에 2가지 자유도식을 이 자유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자유도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미지수가 6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6개의 방정식이 필요하겠구나 라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 변이 함수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쉐입 펑션이라고 부르는 이 변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재 선형 함수를 우리가 적용하겠다 라는 거고 즉 변이라고 하는 거는 x 또는 y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 임의의 절점에서 또는 임의의 위치에서의 변이는 다음과 같이 a1 더하기 a2x 더하기 a3y라는 걸로 이 선형 함수로 여러분들이 근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또 다르게 이 v라고 하는 거 y방향의 변이 역시도 상수값 그 다음에 x 텀, y에 대한 텀 이렇게 해서 선형적인 함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고 현재 미지수가 결정이 안 된 건 이제 A1부터 A6까지 해서 총 6개가 되겠죠. 이 6개의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는 6개의 방정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6개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다음과 같이 가장 쉬운 방법인 절점에서의 변이값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라는 절점에서의 좌표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i에서의 변이값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동일하게 i라는 절점에서의 y방향 변이는 사실상 주어져 있는 값이니까 vi로 나타나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즉 절점 하나당 2개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총 3개의 절점이면은 6개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1부터 A6까지 찾는 거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이 변수, 이 변이에 대한 함수를 다음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쓰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즉 u와 v를 합쳐서 파이라는 함수로 파이라는 매트릭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즉 2by 1이라는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함수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른쪽과 같이, 오른쪽은 미지수, 여기는 이제 x나 또는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아래와 같이 매트리스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현재 A1, 2, 3부터 6까지 이 미지수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즉 미지수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미지수에 대한 값들을 대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x 또는 y 방향에서의 변이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겠죠. 선형으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각 절점에서의 변이 값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변이로부터 최종적으로 A1부터 A6까지 미지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요 세 개의 식을 가지고 A1부터 A3까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I 절점에서의 X방향 변이,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어지는 X, Y 좌표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또 J 절점에서의 변이 값을 알고 있다 하고, 또 J와 J 절점에서의 좌표값을 대입을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M 절점에서도 수행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고, 그때의 unknown인 A1부터 A3까지를 결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매트릭스 형태로 쓰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식을 동일하게 매트릭스 형태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거는 현재 unknown 이 세 가지를 찾고 싶은 거고, 사실상 I 절점부터 M 절점까지의 변이들은 다 알고 있는 값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I, J, M 절점에서의 좌표값들이겠죠. 좌표값들, 그죠? 좌표값들이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인버스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었던 unknown A라는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버스를 취할 때 이 매트릭스에 대한 인버스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다음에서 설명드린 코팩터 메소드가 있습니다. 즉 여인자 방법을 통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X라는 매트릭스, 즉 3x3 매트릭스에 대한 또는 4x4 정도까지는 쉽게 인버스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알파, 베타, 감마 값 이 세 가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즉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인버스는 현재 삼각형에서의 면적이 A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A라는 즉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은 뒤에서 이 매트리스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해주세요. 즉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은 그것이 디터미넌트 x는 면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해주시고, 즉 좌표값만 사실상 대입을 하게 되면 면적을 구하는 게 쉽게 구성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 i를 여러분들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다시 사실상 이제 X 매트리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 1,1에 대한 여인자의 즉 인버스에서의 컴포넌트를 알고 싶으면은 1행과 1열을 지워주시고 나머지 이
행열에 대해서, 즉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파 i를 계산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1 xi yi 1 xj yj 1 xm ym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같이 일행 일열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열과 행을 지어주시고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xj, yj, xm, ym 이니까 사실상 xj, ym 마이너스 yj, xm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주어진 것 같이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AJ 같은 경우는 2,1을 지워주시고 나머지 이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취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겠죠. 나머지 것도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동일하게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사실상 여기 행과 열을 지우면서 알파, 즉 여기서 알파 i, 알파 j, 알파 m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 베타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같은 경우는 이 열을 지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가 있어요. 즉 1행 2열을 지우게 되면은 베타 i, 2행 2열을 지우게 되면은 베타 j, 3행 2열을 지우게 되면 베타 m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파부터 감마 m까지 좌표값만 여러분이 i, j, m에서의 좌표값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알파부터 감마까지의 값을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와 감마 값이 정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x에 대한 인버스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x에 대한 인버스를 찾게 되면은 최종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알파부터 감마까지는 i와 ij, m의 절점에서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A1부터 A3까지 여러분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x방향의 변이를 구성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A4부터 A6까지 여러분이 이 미지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y방향의 변이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구성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A1부터 A6까지 미지수를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U방향의 변이는 사실상 기존의 우리 이 식으로부터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해요. 뒤에서는 사실 U와 V를 동시에 구성하기 위해서 파이라는 함수를 도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2x6라는 매트릭스가 구성이 됐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만 활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뒤로 돌아가면 다음같이 U라는 변이는 원래 기존식이 A1 더하기 A2X, A3Y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A1, 2, 3의 미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현재 우리가 A1부터 A3까지의 이 미지수는 앞에서의 알고 있는 값들로부터 결정할 수가 있었죠. 매트릭스 형태로. 즉 x에 대한 인버스를 취함으로써 x 행렬에 대한 인버스를 취함으로써 구성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써보면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은 행렬식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쉐입 펑션을 정의하는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행렬식을 최종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은 다음같이 u라는 변이, x방향의 변이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질 거고, v라는 즉 y방향의 변이도 역시 동일하게 a4부터 a6까지 미지수를 넣고 행렬식을 계산해보면, 행렬의 곱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주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ui부터 vm까지의 이 변이값들로 변이값들을 오른쪽으로 나타내고 나머지를 이 행렬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uv라는 이 함수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uxy, vxy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된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ui, uj, 죄송합니다. uj, vj, um, vm 이렇게 써준다고 했을 때 여기 형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이제 여기 쉐입 펑션을 구성할 때 하나의 주요한 수식화가 되겠고요.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즉 이 함수는 사실상 v에서의 이 함수와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i 절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 형상함수다라고 해서, 즉 변이를 구성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해서 이 쉐입 펑션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n, i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 이 부분은 n, j, 이거는 이제 m절정과 관련되어 있는 쉐입 펑션이라고 해서 n, m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i 절점부터 m 절점까지의 쉐입 펑션 값이 이와 같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복잡한 식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상 알파부터 감마 또는 감마 m까지 이거는 i, j, m 절점에서의 좌표값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는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수값들로 다 나타나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크게 보시면은 사실상 쉐입 펑션은 x 또는 y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로부터 x 좌표 또는 y 좌표로부터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도, 즉 선형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이 식들을, 이 u와 또 v에 대한 변이식들을 쉐입 펑션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즉 ui라는 변이 앞에는 쉐입 펑션 ni를 붙여주고, 또 um이라는 즉 m절점에서의 변이는 그에 해당하는 쉐입 펑션으로 구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변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쉐입 펑션에 대한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에 대한 매트릭스 벡터의 곱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실제로 이거는 이제 2x1에 대한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과 같은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지게 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D라는 매트릭스, 즉 6x1이라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사실 0 곱하기 vi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줘야겠죠. 더하기 0 곱하기 vj, 마지막으로 여기도 더하기 0 곱하기 v
m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확장하게 될 필요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확장된 쉐입 펑션에 대한 매트릭스는 다음같이 2x6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2x6에 대한 매트릭스가 나타나진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디멘전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즉 우리가 변이에 대한 매트리스는 2x1이라는 벡터로 쓰고 있고요. 파이라는. 그 다음에 쉐입 펑션은 2x6가 되죠. 그 다음에 D라는 디스플레이스 매트릭스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6x1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매트릭스에 곱을 하게 되면은 2x1이 되면서 차원이 잘 맞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2x1이라는 결과값으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쉐입 펑션의 여러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쉐입 펑션은 자기 절점에서는 1이라는 값을 갖고 그 외에 다른 절점에서는 0이라는 값을 갖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1번, 2번, 3번 절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사실 노테이션을 따르게 되면 여기가 JM이기 때문에 여기가 2, 3으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좀 수정을 할게요. 2, 3. 저는 우리 여기서는 I, J, M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도 3, 2, I, J 절점, M 절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현재 쉐입 펑션 1이라고 하는 거는 I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I 절점에서의 좌표값을 넣게 되면 1이라는 함수값을 얻게 되겠고, 나머지 nj에서는 x, i, y, i라는 절점이 넣게 되면 쉐입 펑션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또 m 절점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i 절점과 i 절점에서의 좌표값을 넣고 쉐입 펑션 값을 계산하면 0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쉐입 펑션의 세 가지 특징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쉐입 펑션 값은 어떠한 좌표값이 정해진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앞에서와 같이 x, i 절점 값을 내가 대입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1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됨으로써 1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즉 쉐입 펑션 값은 항상 주어진 절점에 대해서 형상함수 값을 계산해 보고 그걸 다 더하게 되면 1이라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x라는 절점에 대해서 뭔가 대입해서 값을 구했다 라고 하면은 해당 절점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ni, xi 더하기 nj, x i 더하기 nn, xi 이렇게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x는 xi고 y는 yi였다 라고 한다면은 다음같이 위에서 쉐입 펑션 값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면 ni만 1이고 나머지는 빵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xi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 값을 이용해서 주어진 절점에 대한 변이를 또는 좌표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해당 좌표값이 계산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의미는 좌표에 대한 이 근사 역시 정확하게 x 또는 y에 대한 좌표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쉐입 펑션을 이용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좌표를 근사하게 할 경우 또는 변이를 근사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이 정도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1, 2, 3이라는 절점이 있고 이거에 대한 면적을 다 각각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이 절점을 이 위치를 내가 x, y 좌표로 대입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쉐입 펑션을 내가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삼각형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1번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를 A1이라는 면적으로 정하고 2번 절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면적 역시 A2, 3번 절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걸 A3라고 한다고 하면 쉐입 펑션은 전체 면적에서의 A1에 해당하는 게 1번 절점의 쉐입 펑션이 되고요. 또 2번 절점에서 3번 절점 쉐입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이 서 3까지 이 과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A1 더하기 A2 A3 통해서 A분의 A니까 1이라는 쉐입 펑션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삼각형 내에서의 선형 변이를 근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6개의 절점을 에 대한 식으로부터 A1부터 A6까지 미지수를 결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쉐입 펑션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량에 대한 변이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과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에 대한 곱으로 나타나진다는 것까지 확인했었고요. 그때 ni부터 nm까지의 쉐입 펑션은 아래와 같이 주어지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 2a라고 하는 거, 캐피털 A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면적이 되고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은 x라는 벡터에 대한 즉 다음과 같은 이 매트릭스 x라는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성을 해주시면 그걸로부터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알파 i부터 감마 m까지는 i, j, m 절점에서의 좌표값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용해서 알파부터 감마 m까지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그 값으로부터 쉐입 펑션을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성된 변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는 변형률을 계산해 보는 거죠. 즉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 2차원 엘리멘트에서의 스트레인은 플레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 y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가 더 있긴 하죠. 입실론 g까지 있긴 한데 입실론 g까지는 시그마 x랑 시그마 y 값만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은 아이소토프라는 과정 하에서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수적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x방향에 대한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변이를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방향에 대한 변형률 같은 거는 이거를 이제 y방향 y로 미분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 u라는 변이를 x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a2라는 상수로 나타나시게 되고 또 v라는 변이를 y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a6만 이렇게 미지수로 남게 되겠죠. 또 감마 x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고체역학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다음같이 변형률이 나타나지게 되고 이걸로부터 여기는 a3 여기는 a5로 위해서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형률 변이 관계식으로부터 변형률이 결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의 변형률은 상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 상수로서 일정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현재 삼각형 요소를 그냥 삼각형 요소라고 부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CST Constant Strain Triangular 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일정 변형률을 나타내는 삼각형 요소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A2부터 A6, A3, A5 이거 다 계산하는 과정은 앞에서 했죠. 사실상 x에 대한 인버스를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IJM에 대한 x 또는 y 방향의 변이로부터 A1부터 A6까지 미지수를 결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입실론 x에 대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라운드 x, 라운드 u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편의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매트릭스 형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n, d 이렇게 써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관여하고 있는 변형률은 사실상 u 방향, 즉 x 방향의 변이기 때문에 다음같이 x 방향의 변이들만 불러오도록 하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쉐입 펑션의 미분이 필요하겠구나. 왜냐면 이 값들은 사실상 IJM에서의 절점에서의 변이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 또는 y에 대한 함수가 아니죠. 하지만 쉐입 펑션은 x 또는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값이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값들로 나타나진다는 거. 유한요소 광의 특성상 수식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반복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식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ni라는 쉐입 펑션을 x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에 대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ni라는 쉐입 펑션은 2a분의 1 알파 i 플러스 베타 ix 플러스 감마 i y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음같이 요걸 구하고 싶으니까 사실상 x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2a분의 베타 i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음과 또 동일하게 제2번째 쉐입 펑션을 x로 미분하는 거. n절점에서의 쉐입 펑션을 x로 미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식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현재 내가 x방향의 변이를 x로 미분하였더니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A6를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같이 주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감마 XY도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또 여러 번 설명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설명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실론 x가 사실상 a2라는 미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냥 쉐입 펑션하고 이 변형률의 곱으로 나타나지는 이 식으로부터 직접 유도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입실론 x는 a2라는 상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a2를 실제로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2a 1분의 베타 i, ui, 베타 j, uj, 베타 m, um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n이라는 쉐입 펑션을 x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접 여러분이 매트릭스를 풀어서 하는 방법, 또는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오른쪽처럼 쉐입 펑션에 대한 형태를 알고 있으니 그거를 직접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률의 미분이 되고요. 그 변형률은 사실상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으로 유한 요소에서는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률을 다 합쳐서 다시 한번 즉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y 이 세 가지에 대한 형태를 합쳐서 매트릭스 형태로 써보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즉 여기는 i 절점에 대한 정보들이고, 여기는 j 절점, 여기는 m절점에 대한 쉐입 펑션의 미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번 혼동하지 않게 여러분 유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멘저를 항상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스트레인에 대한 벡터는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y 이 때문에 3/1, 3/1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B매트리스라는 것, 즉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 쉐입 펑션의 미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B매트리스의 차원은 그래서 3/6로 나타나질 거고, 현재 우리는 I, J, M 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변이에 대한 벡터는 6/1으로 나타나지고 있죠. 그래서 차원이 잘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이 함수를 가지고 변형률을 구성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는 현재 변형률에 대한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현재 변형률은 각각 x 또는 y에 대한 미분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유한 요소에서는 쉐입 펑션을 가지고 요소 내에서의 변형률을 근사했었고, 즉 쉐입 펑션만이 x 또는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지게 되고, 그걸 근사하는 과정에서 각 절점에서의 변위가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u라는 변위를 내가 x로 미분한다 라고 하면은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지게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베타 i부터 베타 m까지의 형태로 나타나지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제가 i 또는 m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뭐 k는 i부터 j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 k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 거,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동일하게 y에 대한 미분이 필요하게 되고,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이 필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감마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컴비네이션이니까 특별하게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스트레인에 대한 벡터를 우리가 3x1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으로 아래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즉 u에 대한 x의 미분 형태로 주어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쉐입 펑션의 미분, x에 대한 미분이 나타나지게 되고요. 입실론 y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v라는 변이를 y라는 좌표로 미분하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y에 대한 미분으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감마 xy는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즉 u에 대해서 y로 미분, 그 다음에 v에 대해서 x로 미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두 개로 나타나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의 미분은 베타 또는 감마로 나타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변형률 자체가 일정한 상수값으로 나타나지는, 즉 일정 변형률을 띠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CST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인을 구했으면은 그걸로부터 스트레스를 충분히 연관시켜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 매트릭스를 여러분이 곱해주기만 하면 스트레인에,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계산이 되게 되겠고, 역시나 우리가 차원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3x 1이죠. 네, 3x 3라는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고, 즉 일라스티시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 3x3고 플레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죠. 3x1이기 때문에 수용적으로 디멘전이 잘 맞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더 나아가서 이 스트레인을 기존의 벡터식으로, 기존의 매트릭스식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3x6, 6x1 이걸 쓰고, 스트레인은 현재 쉐입 펑션의 미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B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각 절점에서의 변이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트릭스 또는 벡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가 있었어요. 곱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D 매트릭스, B 매트릭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3x1에 대한 스트레스 시그마 x, y, 타우 xy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K 매트릭스 구성하는 것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우진 않았지만 몇 가지 관련되어 있는 호목도 좀 내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빔에서의 우리가 문제는 풀어보기만 했지 숙제로 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빔에 대한 예제를 좀 풀어보는 거를 제가 호목으로 좀 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스텝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CST 요소에 대해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1차원 요소를 풀 때에는 X 또는 Y 방향의 힘의 평형, 또는 뭐 빔 같은 경우에는 모멘트 평형과 그 다음에 잔달력 평형으로부터, 즉 Y 방향 힘의 평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엘리멘트 이퀘이션을 구성을 했는데, 현재 이 2차원만 하더라도 이게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뭐 쉽게 결정되진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수준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부터 해왔던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 프린시플 오브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 줄여서 PMP라고 부를게요. 우리가 이 PMP를 가지고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널 에너지와 익스터널 에너지의 합으로 토탈 에너지가 나타나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의 이 U가 인터널 에너지고 나머지 세 개의 텀이 익스터널 에너지인데, B라고 붙어 있는 것은 바디 포스에 대한 익스터널 워크,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거는 집중화 중인 concentrated force에 대한 work, 마지막으로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distributed load, 즉 트랙션 또는 분포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워크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워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스트레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변형률과 스트레스의 곱으로 나타나지게 되죠. 즉 스트레인 에너지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1/1이라는 매트릭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3/1이었는데 사실상 트랜스포즈를 하는 과정에서 3/1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죄송합니다. 1/3 행렬이 되겠고 3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3/1이라는 벡터 행렬로 매트릭스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차원이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인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선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에서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식에서 단같이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스트레인 에너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요소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볼륨 적분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즉 요소 하나하나당의 응력과 변형률의 곱을 모두 다 더한 과정에서 스트레인 에너지가 전체 볼륨에 대한 에너지로 나타나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응력 같은 경우에는 변형률에 대한 식으로 단같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차원이 또 맞는지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고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3/1이라는 매트릭스. 그리고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쉐입 펑션의 미분과 각 절점에서의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로부터 벡터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으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에 적용해서 한번 써보면은 단같이 쭉 써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 즉 스트레인의 트랜스포즈니까 이거의 트랜스포즈, 그래서 D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가 되고 D 매트릭스 그대로 매트릭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B 매트릭스 D에 대한 행렬로 벡터로 벡터 곱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3고 3/3 여기는 B 매트릭스는 3/6 6/1이기 때문에 차원이 잘 맞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직은 유도는 안 됐지만 사실 이 부분이 사실상 이게 K 매트리스가 나중에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디 폴스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바디 포스는 여기서 X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이 바디 포스에 대해다가 기존의 변형률, 즉 이 절점으로 이루어진 변형률 함수가 있었죠. 그 함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 전체 바디에 대해서 모든 포인트에서의 변형률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시 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요소의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재련의 모든 절점에서의 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 UXY, VXY에 대한 벡터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각 절점에서의 변이 값에다가 바디포스를 곱해주기 때문에 워크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재료가 변형을 하면 할수록 이 바디포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변이 벡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쉐입 펑션과 절점에서의 변이 값으로 곱으로 나타나지고 있으니까 이 식을 늘어들고 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차원이 맞는지도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보면은 차원이 잘 맞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상 이것도 6by 그리고 6by 2 2by 6 여기서 말씀 한번 안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자, 바디 포스라고 하는 거는 x 방향의 성분과 y 방향에 대한 성분의 또 벡터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지니까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수식화하는 과정을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점에서의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요소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세 개의 절점에 x 또는 y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i 절점에서 x, i 절점에서 y 방향 힘, 마지막으로 m 절점에서의 y 방향 힘, 그래서 6by 1이라는 벡터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자, 역시나 여기서 차원이 잘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쉐입 펑션 변이의 함수 중에서 s로 되어 있는 요 s에 대한 의미는 사실상 트랙션이 작용하고 있는 요소의 빗변에서의 변이가 되겠죠. 변이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트랙션 역시도 X방향의 트랙션과 Y방향의 트랙션으로 여러분이 나눠서 컴포넌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멘전을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시면은 2by 1 트랜스포즈가 붙었기 때문에 1by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6by 1, 6by 2, 2by 1 이렇게 행렬식이 구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트랙션에 대한 워크를 생각한다고 하면 트랙션이 작용하고 있는 요소에서의 변이를 각각 트랙션과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워크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포력에 대한 워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토탈 포텐셜 에너지는 앞에서 유도된 각각의 스트레인 에너지, 그 다음에 바디 폴스에 대한 워크, 그 다음 집중화중에 대한 워크,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로드에 대한 워크, 이렇게 네 가지의 텀으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 익스터널 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아래와 같이 여기는 인터널, 여기는 익스터널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폴스에 대한 형태는 사실상 묶여있는 나머지 텀들로 구성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다음같이 변이 함수로 미분을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6개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왜냐하면 D 매트리스 자체가 6개의 변이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1번 절점에서부터 M 절점까지의 각각에 대한 미분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6개의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K 매트리스라고 하는 거는
6x6로 구성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D 매트릭스로 미분을 해보게 되면 뒤에 이 앞에서의 이 식이 D에 대한 미분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앞에 부분, 요게 이제 K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트라이앵글러 CST 요소에 대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다음같이 B 트랜스포즈 D, B라는, 그리고 이거를 볼륨으로 적분한 값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여기서 우리가 평면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륨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에는 두께에다가 dx, dy 하나 더 추가해서 써보면 전체 볼륨은 두께 곱하기 da가 되고 사실상 dx, dy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의 적분을 여러분이 쭉 유도하는 과정에서 볼륨을 다음같이 두께 곱하기 dx, dy 평면의 면적으로 미소 요소로 바꿔줄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 요 값이 상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E 매트리스는 앞에서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D 매트리스 역시도 상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수 텀은 적분 구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다음같이 dx, dy를 통해서 a라는 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CST 요소에서의 스티프니스 매트리스는 다음같이 T 곱하기 A가 곱해져 있는 B 트랜스포즈 DB, 흔히 BDB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 곱을 수행을 하게 되면 K 매트릭스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형률 매트릭스와 D 매트릭스를 곱한 행렬식을 계산하고요. 거기에 두께와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이거로부터 요소에 대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그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최종적으로 6x6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B 트랜스포즈를 하면서 6x3가 되고요. 그 다음에 3x3죠. 3x6 때문에 6x6에 대한 결과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B 매트릭스와 DB에 대한 상수텀, 이거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TA에다가 B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는데 B 트랜스포즈를 하는 과정에서 2분의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D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 매트릭스에 대한 상수텀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A 1 플러스 μ 1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해서 D 매트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써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을 배웠어요. 플레인 스트레스로 여러분이 써보고 싶으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을 1-U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차이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도 물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부터 최종적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계산하게 되면 6x6 형태의 K 매트릭스가 구성되는데 사실 이걸 이용하실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각 B 매트릭스 만들고 그 다음에 D 매트릭스 저장한 다음에
요 행렬식을 매트랩을 이용해서 을 통해서 구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소에 대해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구성이 됐으면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글로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소드를 통해서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정의하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글로벌에서의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와 글로벌에서의 폴스를 구성한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통해서 또는 역슬래시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산해 주신 다음에요. 이 계산된 값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D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 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요소별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장 같은 경우에는 요소의 경계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즉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즉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두 개의 삼각형 요소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U 1번, 2번, 3번 요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에서는 U1이라는 거, 여기서는 변이가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변이가 2라는 값을 가졌다고 하면 이 1번 요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나 2번 요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경계에서의 변이는 항상 변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요소에서도 1에서부터 3으로 연속적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겠고 2번 요소에서도 3에서부터 2로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요소의 경계에서는 항상 같은 변이를 갖는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고 현재 요소별로 연속적으로 변이장이 이어진다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번 요소와 2번 요소 1번, 2번 요소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스트레인과 여기에서의 스트레인은 항상 컨스탄트한 값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응력이 여기서 3이라는 값을 가졌다면 여기는 5라는 값으로 가졌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소별로 하나의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컨투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변이는 연속적이고 응력은 불연속이다. CST 요소에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CST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 플레인 스트레스 또는 플레인 스트레인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로부터 삼각형 요소에서의 유한조소 수식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까지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선형 변이장을 이용함으로써 쉐입 펑션이 선형 함수로 나타나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쉐입 펑션의 미분으로 나타나진 이 B 매트릭스라는 게 구성이 필요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고 나아가서 변형률로부터 응력까지 계산해 볼 수 있는 과정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